그러면 첫 번째는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이 과정을 해서 자, 광합성 공식 얘기해봐. 보지 말고. 광합성은 뭐하고 뭐가 모여서 네,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하루 중 언제? 낮에 뭘 만드는 거야?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고 하죠. 자, 이 광합성의 거꾸로 된 반응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해. 그래서 자, 그러면 호흡은 뭐야? 라고 하는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공식이요. 그래서 호흡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영양소, 당연히 포도당이겠죠. 영양소를 누가 부셔? 산소가 부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만드는 거야? 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숨 쉬는 게 호흡이 아니야. 그래서 호흡은 뭐냐면 영양소를 부셔서 하루 동안 필요한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됐죠?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다시 뭐 되는 거야?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해. 됐니? 광합성 공식을 거꾸로 하면 돼요. 됐죠? 네. 여러분들이 만든 포도당을 산소가 부셔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게 호흡이야.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해요. 자, 호흡은 하루 중 언제 해요? 너는 숨을 언제 쉬냐? 그렇죠. 얘도 그래요.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호흡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이 호흡은 하루 종일 일어나요. 하루 종일 일어나는 게 광합성과 차이점이죠. 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야? 라고 하면 코 아니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포도당을 산소가 부셔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세포 속에서 일어나요. 그 세포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핵도 있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 엽록체도 있지만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양소를 부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엽록체는 식물의 잎에 그래서 있는 세포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건 식물도 동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그냥 잎 온몸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온몸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직접적으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장소에서 온몸에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 호흡이라는 건 항상 일어나는 거다. 됐죠? 이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늘 하는 실수 호흡이 뭐니? 라고 하는 거죠. 호흡이란 숨 쉬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이 호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빨아들이는 것 뿐이야. 됐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한다. 이 호흡은 광합성하고 다르게요. 하루 종일 일어나고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난다. 이게 호흡과 광합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흡은 그냥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이러한 호흡과 광합성의 차이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뭐 하는 게 중요해?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얘는 광합성 배우고 막바로 하시는 게 비교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광합성, 여기가 호흡이에요.
광합성 언제 해? 라고 하면 광합성은 햇빛이 있는 낮에만 해요. 이 얘기죠. 근데 호흡은 언제 해? 호흡은 동물도 식물도 하루 종일 해요. 됐어. 자, 어디서 해? 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해. 자, 광합성은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에서 일어나. 근데 호흡은 온몸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요. 그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야. 여기서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됐어? 자, 이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 광합성은요, 비대에너지를 열매 속에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해 놓는 거야. 근데 호흡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를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때 기체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때 기체는요, 들어가는 기체가 있고 나오는 기체가 있어. 그죠? 그 중에서요, 광합성은 어떤 기체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와. 이 얘기죠. 자, 근데 호흡은 거꾸로야.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잎이 이렇게 있고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을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기공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요, 낮 동안에는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잖아. 근데 누구의 양이 훨씬 많을까? 광합성 양이 훨씬 많습니다. 낮 동안에는 광합성의 양이 호흡의 양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으니까 어떤 기체가 들어갈까요? 어떤 기체가 들어갈까요? 이산화탄소만 들어가. 어차피 광합성하면 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산소를 호흡할 때 쓰니까 호흡을 위한 산소를 빨아들일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만 들어가고요. 뭐만 나올까? 산소만 나와. 낮에는 광합성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광합성을 위한 기체만 드나드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에는 뭐예요? 호흡만 해요. 밤에는 호흡밖에 안 해요. 그러니 이렇게 식물의 잎 뒤에 있는 기공들에서 뭐가 들어갈까? 뭐가 들어갈까? 산소만 들어가죠. 뭐가 나올까? 이산화탄소만 나와요. 당연하죠. 밤에는 호흡밖에 안 일어나니까 호흡을 위한 기체가 드나들겠죠. 근데요, 밤이 됐다가 이제 새벽이 와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광합성이 시작되는 거겠지.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 광합성의 양하고요, 호흡의 양이 정확하게 같아지는 순간도 있어. 하루에 딱 2번 그래. 해 뜨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이때요. 되겠어? 해 뜰 때와 해 질 때. 이때는 정확하게 광합성과 호흡의 양이 일치하는 순간이 있어. 이걸 멋진 말로 보상점 상태라고 불러.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보상점 상태. 이때는요, 기공을 통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올까요? 어떤 것도 안 들어가고 안 나와요. 어떤 기체의 출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드나드는 모습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낮에는 광합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니까 광합성만을 위한 기체의 출입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호흡만 일어나니까 호흡을 위한 기체의 출입만 일어나는데 보상점인 순간에는 어떤 기체도 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기체의 드나듦이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낮 동안에는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가 나오는지 밤에는 거꾸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실험관을 6개를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지하는 용액이 있습니다. BTB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질 때 이산화탄소가 평균일 때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 때 색깔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도 그 실험이 있나? 자, 25페이지에 10번에 있어요. 25페이지 10번, 11번이 이 실험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초록색 BTB 용액을 집어넣고 색깔 변화를 보는데요. 이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녹색이 됩니다. 그리고 자, 얘가 평범할 때 푸른색을 띱니다. 거꾸로구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때 녹색. 그 다음에 여기가 푸른색.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응? 거꾸로라니까. 미쳤나봐. 여기가 녹색, 여기가 푸른색. 조금 더 진한 색이란 뜻이겠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BTB를 한 방울씩 다 넣어요. 그러면 중성이기 때문에 얘는 녹색을 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빨대를 꼽아서 입김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싹이 트고 있는 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풀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서 살고 있는 풀들. 물풀을 집어넣는데 하나는 그냥 집어넣고 하나는 은박지로 이렇게 싸요. 그래서 은박지로 싸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햇빛을 땡땡 비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실험 장치가 무슨 색으로 바뀌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면 네 입김 속에 뭐 들어있니? 산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이었던 아이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물고기는 이 안에서 뭐 할까요? 안 죽어. 네, 호흡하죠. 동물이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여기서 호흡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싹튼콩은 뭐 할까요? 싹튼콩은요, 발아하는 게 싹트고 있다는 뜻이야. 발아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요, 얘는 싹은 트고 있지만 아직 잎사귀가 만들어지기 전이야. 그래서 광합성은 못하고 호흡만 해요. 되겠어? 싹 틀 때가 식물의 평생 중에 가장 호흡을 왕성하게 할 때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도 이 안에서 호흡만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자, 그 다음에 물풀은요. 여기서 뭐 할까요? 잘해요. 네, 여기서 광합성합니다. 되겠어? 물풀은 여기서 광합성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뱉어내겠죠. 근데 BTB는 산소의 양하고 전혀 상관없어. 됐어? 이산화탄소만 감지하는 거야. 자, 그러니 얘가 광합성을 하면 할수록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뭐 할까요? 감소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은박지로 물풀을 감싸면 얘는 햇빛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만 합니까? 호흡만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물을 가만 놔두면 얘는 아무런 변화도 없겠죠. 그냥 녹색입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실제로 BTB는 꼬맹아 산소가 늘어나 줄어들어? 이거 감지 못해. BTB가 감지하는 건 뭐만? 이산화탄소의 증감만 감지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노란색인데요. 아, 입김, 호흡하고 있는 거 이거 노란색이구나. 자명해요. 되겠어? 광합성 할 때가 푸른색이고요. 그 다음에 됐어? 가만히 놔두면 녹색이 된다.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할 때,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있다. 양의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5페이지 10번, 11번 답 찾아. 돼요. 자, 보시면 10번이요. 10번에 A는 입김 불어오는 게 A고요. 그 다음에 B는 가만히 놔둔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물풀이 들어있는데 C는 은박지로 싸고 D는 햇빛에 노출된 겁니다. 자, 실험관 A와 같은 입김 불어오는 것과 같은 실험관을 찾으세요. 누굽니까? C요. 11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몇 번입니까? 니은이죠. 자,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 실험관 C에는 BTB 용액 속에 산소의 양, BTB는 산소랑 상관없다고요. 근데 꼭 이렇게 나와요. 이거 지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니은 실험관 D에는 BTB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요. D는 광합성하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실험관 C에는 호흡만 일어나고 실험관 D에는 광합성만 일어난다. 이거 왜 틀렸어요? 광합성만이 아니라 네. D는 광합성만 하지는 않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동시에 하지만 광합성 양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합성만 일어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니?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게끔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BTB는 산소의 양이 뭐 많아져서 그래서 푸른색을 띄어요. 푸른색을 띄는 건 맞지만 산소가 많아져서가 아니라는 거야. 됐어?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어서라는 거야. 정신 차리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좀 풀어보죠. 17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넘기시면 19페이지에 있는 10번까지 하죠. 1번부터 10번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A도 여기 왼쪽에 네, 왼쪽에 있는 A, B도 생물 파트는 칸 채우기도 좀 하죠.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네, 이제 마무리. 제가 알고 있는 진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건우는 외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네. 나윤이 일반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외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김서연, 서연이는 엄마하고 네 생각이 다른데 결정을 했어요? 지금 공수투 심화하고 있는 거 끝났니? 그럼 이제 배수 들어갈 차례야. 근데 너무 진로가 둘이 달라서 이거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거에 따라서 진로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학 선행하는 속도를 좀 조절해야 돼서. 현수는 생각이 아직 결정을 못한 거야? 그냥 갈수 있는 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속도 면에서 조금 달라서 일단은 일반고, 자사, 과고 이게 경계선이야. 어디까지를 생각하는지를 정해줘야 선생님이 과학 커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재윤아, 너는 일반고? 맞아요? 네. 정하나, 너는? 근데 너네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그러면 1학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게 되면은 진로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거 속도 조절을 못해 나중에. 너네 나중에 어디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는데 과학 선행 속도가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중성 과정으로 그다음 갈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 사항이 없어져요 과학. 그래서 조금 결정을 빠른 속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연이는 저 아직 확실하지 현서요. 유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일반고나 자사나 외고 정도로 생각하고 커리를 잡을 거고요. 만약에 그 수준을 벗어나면 빨리 와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빨리 오셔야 돼요. 이 속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은 조금 많이 느립니다. 과거를 가기에는. 자, 그 정도로 선생님이 생각을 좀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큰 변화가 없으면 요 과정 끝나고 나면 중학교 3학년 과학 커리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필요한 친구들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7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 괜찮아? 할만해. 생물은요,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크게 문제가 벗어나지 않아요. 말장난에 넘어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죠. 넘어오시면 19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 괜찮아. 할만했어.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씩 여러분들 아끼죠. 여러분들 일단은 선생님하고 단어 평가를 먼저 할게요. 자, 남아있는 내신 속속 문제, 실력 편탄 문제들은 여러분들 과제로 해오셔야 됩니다. 24페이지 1번부터요. 자, 26페이지 17번까지입니다. 시작.